자, 이번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효과 네 번째 내용인데요. 도시개발구역은 지정이 되면 어떤 법률적인 효과가 생기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는 의제가 되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7가지 도시개발구역에 방해되는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우선 도시개발구역 지정 의제는, 지정되는 효과에 대해서 의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기존 용도지역,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없어지고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자체가 되면 그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만 되면 별다른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도시지역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고 도시지역 관련 규정, 지구단위계획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의제가 되는데, 자, 근데 예외가 하나 있죠. 추락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뭐 하나가 더 있는데 대표적인 거 추락지구, 추락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면 추락지구 관련 조항으로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의제가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의제될 필요가 없으므로 예외입니다. 추락지구가 들어가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 두 번째 효과는, 자, 도시개발구역 정해지고 나면 그 안에서는 7가지 개발행위, 7가지 개발행위가 있었어요. 자, 7가지 개발행위는 우리 예전에 국토계획법에서 배웠던 건물 짓고,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물건 적재,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에다가 2개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 2가지 행위가 어떤 겁니까? 대수선과 용도 변경,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와 식재입니다. 이 2가지를 추가하면 5가지 행위에다가 2가지를 추가해서 그 행위 자체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됐을 때 그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허가의 예외라고 그러는 우리 법에는 그 7가지 행위는 사업에 방해되거나 그러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단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농림수산물 생산용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이런 것들은 허가를 안 받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안에 남겨두기라는 대지에다가 물건을 쌓아두는 것,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이런 것들은 허가를 안 받는데, 주의할 점은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심는 거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지만, 단 경작지에서 임식재 같은 경우는 허가를 또 안 받는 거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 부분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는 허가를 안 받지만, 단 경작지에서 임식재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허가 안 받는 것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가 도시개발구역, 5번째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라는 게 있는데, 이 해제는 보기 나와 있는 양가로 1번부터 3번까지 사유 중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 날의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유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지면 사실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하고 시행자로 가는 건데, 이 개발계획이라는 계획을 우리 이제 좀 이따 배우실 거예요. 개발계획은 다음 강의에서 배우실 건데, 개발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방향을 잡는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이 구역 지정 전에 수립할 수도 있고, 개발계획을 구역 지정 후에 수립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발계획을 먼저 하고 구역보다 먼저 했을 때는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 놓고 나서 구역을 지정하고 시행자가 실시계획이라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개발계획을 먼저 만들어 놓고 도시개발구역을 정한 다음에 시행자가 실시계획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우리 이제 해제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또 개발계획을 먼저 만들어 놓고 구역을 정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여러분 공부하실 때 구역에서 실시계획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3년을 주는 거예요.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안 하면 사업 시행자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권 해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자, 반면에 두 번째 양가로 2번 같은 경우는 그 구역을 먼저 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을 만들고 실시계획 쪽으로 가는 겁니다. 순서가 막바로 이렇게 구역에서 실시계획 쪽으로 가지 마시고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계획 수립고시 하고 나서 3년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보시면 구역에서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2년 안에 하지 않았을 때, 또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되고 나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으로 3년 안에 인가신청 안 하면 그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특히 그 2년, 3년이 면적이 이제 330만 이상이면 또 5년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참고로 우리 책을 살펴보시면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해제가 양가로 1번 해제와 양가로 2번 해제는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에서 막바로 실시계획 쪽으로 가시는 거 3년, 구역에서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가는 거 2년, 개발계획 수립고시에서 실시계획으로 가는 거 3년이니까 그거 좀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끝났을 때 공사 완료 공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정상적으로 끝나면 구역도 해제가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자, 이때 중요한 거. 자, 첫 번째 사유와 두 번째 사유, 양가로 1번, 2번 사유는 비정상적인 해제이므로 아까 위에서 봤던 해제,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라는 그 규정도 다시 원래대로 용도지역 환원 폐지 문제가 생기는데, 양가로 3번 같이 공사완료 공고나 환지처분 공고로 해제가 되면 그런 환원 문제나 폐지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2번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이 환원 폐지 문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양가로 3번은 환원 폐지 문제가 안 생기고, 아까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지했던 것이 뭐 3년이나 2년으로 해제가 되면 다시 도시지역이 옛날 지역으로 환원되고 지구단위는 폐지가 됩니다. 근데 공사완료 공고나 환지처분 공고로 인해서 해제가 되면 환원 폐지 문제가 안 생기죠.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잘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잘 검토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